자, 이번 시간 논의 드릴 주제는 점유권이라는 주제고요. 좀 짜증나요. 그래서 아까 우리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뭐 이런 것들은 루틴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뭐 이렇게 중복되는 면도 있고, 그런데 점유권은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점유권 다 묶어서 1년에 한 문제꼴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점유권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점유권 전반에 걸쳐서 한번 간단하게 스크린하고 다음 시간에 문제의 지문들을 분석하면서 좀 살을 다지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점유권이라고 하는 거,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 그래서 도둑놈이 물건을 훔쳐서 자기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으면 어떻다? 이 사람은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점유권도 물권의 일종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어떻다?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내가 물건 훔쳐서 주머니에 넣어놨습니다. 도둑놈인데 소유자가 야, 물건 돌려줘 라고 했을 때 이 사람 뭘 주장할 수 있어요?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이 점유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물권을 행사하는 사람한테 강제로 그 물건을 뺏을 수가 있다, 없다? 뺏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점유권이라는 개념이 없으면요, 온 동네 칼부림이 납니다. 야, 내 물건을 네가 왜 갖고 있어? 네가 권한이 없잖아 라고 해서 뺏으려고 할 테고, 그럼 결국은 피를 봐야지. 그래서 결국은 소유자가 점유주한테 물건을 뺏어내려면은 소송 걸어야 됩니다. 판사한테 제가 내 물건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다툼을, 칼부림 나는 걸 좀 막기 위해서 점유권이라는 물권을 인정을 하고 있다. 사실 점유권은 주로 어디에서? 동산에서 주로 문제가 되게 됩니다. 부동산에서 점유권은 큰 의미는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대신 우리가 앞에서 그런 얘기 미리 땡겨서 봤었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은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때도 점유라는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다른 부분과 연계해서도 필요해요. 자, 그래서 점유권의 취득이라고 하는 거 특별히 문제가 안 되죠. 점유하고 있으면 어떻다? 점유권을 취득하는데 그 형태가 두 가지예요. 직접 점유권하고 간접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이게 약간 시험용으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간접 점유라는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문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다? 직접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 해서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요. 임차권을 가지고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을은 임차권도 가지고 있고 뭐도 가지고 있다? 직접 점유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점유하니까 직접 점유권. 그러면 을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건 별개의 문제로 간접 점유권이라는 것도 가지게 된다. 해서 누구한테?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서 하는 점유를 가리켜서 간접 점유권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갑은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을한테 직접 점유를 하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을이 직접 점유권을 갖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렇게 임차권을 설정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등등등의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점유케 하면은 이 사람은 어떻다? 간접 점유권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응용 들어가 볼까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미리 땡겨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임차인한테 또 임대차를 하는 것을 전차권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만약에 갑이 을한테 임차권 점유하게 해줬는데 을이 다시 병한테 점유를 허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때 직접 점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병이라는 사람에게 직접 점유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로 을이라는 사람은 어떻다? 간접 점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갑도 어떻다? 간접 점유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해서 하여튼 실질적으로 직접 점유하는 사람은 직접 점유권이고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허락해준 사람이 갖는 권리, 이걸 뭐라고 한다? 간접 점유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하나의 이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유의 병합이라고 해서 점유자는 자기의 점유와 종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이건 던져준 질문이고 하자도 승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출제 이슈가 되는데 점유권은 내용은 많고 시험 문제 한 문제에서 많으면 두 문제, 특히 뒤에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를 가지고 출제 포인트를 삼기 때문에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앞에서 계속해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어떻다?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된다. 이런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인데요.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매수인이 돼서 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나서 이 사람이 점유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점유를 하게 됩니다. 을은 소유권 취득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아직 등기를 넘겨받기 전입니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사망에 이르고 이 사람의 상속인 병이 계속 점유를 합니다. 그래서 20년의 기간이 채워지게 되면 병은 누구에 대해서 갑에 대해서 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바로 자기의 점유와 종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20년을 합쳐서 20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때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하자도 승계한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임차권의 근거에서 점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위 자주 점유라고 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주 점유라는 것은 소유의 의사, 직거라고 믿고 사는 점유가 돼야 되는데 을은 임차권에 근거한 점유이기 때문에 이때는 자주 점유는 아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망해서 상속인 병이 계속 20년의 점유를 채웠다라고 했을 때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갑에게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 아버지의 점유가 소위 자주 점유, 즉 소유로 하는 의사의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병의 점유도 소유로 하는 소유의 의사로는 점유가 될 수가 없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아까 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소유의 의사로는 점유가 됐을 때만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하자 승계한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은 등기 청구권 갑에게 행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유의 추정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등기라고 하는 것은 추정력이라는 것이 인정된다. X 부동산의 소유자로 갑이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갑으로 추정을 해야 할 것이고, 갑이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한 사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갑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해서 추정의 의미는 그런 얘기인데요. 자, 점유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유자는 이게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을 뿐이고, 스스로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없다. 왜? 이미 추정되기 때문에 선의로 하는 점유로 추정한다. 선의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서 하는 점유를 가리켜서 선의의 점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선의라는 것은 모르는 것을 가리켜서 선의, 악의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가리켜서 악의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법 조문에서 선의로 점유하는 것, 이런 것이 요건이 된다고 했을 때 따로 내가 몰랐었다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평온 공연한 점유로 추정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온 공연한 점유는 대놓고서 하는 점유를 뭐라고 한다? 평온 공연한 점유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따로 입증할 책임은 없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시험용은 거의 아닌데 과실 없는 점유를 따로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다라는 사실, 모른 채 하는 점유를 하는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 사실행위 과실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인데 뭐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겠고요. 그 다음에 점유 계속의 추정이라고 하는 거,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뭔 소리냐면 아까 했던 얘기예요.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매수를 해서 등기를 안 하고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20여 년 전에 점유한 사실을 입증하고 현재 20년 지난 상태에서 현재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하면 중간에 계속 점유한 것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20년 동안 계속 점유했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입증할 책임은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럼 권리 적법의 추정이라고 해서 점유자 그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 적법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 자, 내가 볼펜을 가지고 있는데 친구가 내 볼펜을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그 볼펜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다? 정당한 점유자로 추정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친구가 훔쳐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내 물건을 훔쳐갔다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바로 적법한 점유 추정이라고 민법 20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얘는 소위 동산에만 적용이 되고요. 등기,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된 자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점유 태양 관련해서 자 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주 점유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중간에 여러분 교재는 89페이지쯤에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이게 소유의 의사로는 점유냐 여부를 따져 물을 때, 자 지금 이렇게 갑니다. 이게 소유의 의사로는 점유냐 아니냐를 따져 물을 때, 자 1차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원의 성질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뭐 큰 이슈는 되지 않는데요. 이건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 소유의 부동산을 을이 점유하고 있다. 근데 을이 매매를 통해서 만약에 점유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가 된다고요? 자,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가 된다. 그런데 을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점유를 했다. 이건 타주 점유라고 해서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자, 그래서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한 직접 점유자의 점유는 소위 타주 점유. 자, 뭔 소리야? 점유 매개 관계,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임차인이 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 그건 소유의 의사로는 점유가 아니죠. 갑이 점유를 허락했기 때문에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때는 당연히 타주 점유, 내게 아니라고 믿고 사는 점유, 타주 점유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할 것. 다만, 자, 하도 시간이 오래 흘러서 이게 자주 점유인지 타주 점유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어떻다? 이때는 자주 점유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주 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다. 20여 년 전에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모르겠는데 을이 계속해서 어떻다? 점유를 하고 있다. 20년 동안 점유해서 을이 주장합니다. 등기 청권 행사하겠다. 너 나한테 소유권 이전기 넘겨줘! 라는 이런 소송을 등기 청권 행사를 하게 되면 누가 을이 20여 년 전에 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갑이 매매가 없었다는 사실을 어떻다? 입증할 책임이 있다. 만약에 갑이 그걸 입증이 되지 못하게 되면 을은 당연히 자주 점유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갑은 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협력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갑시다. 자, 일단은 어떤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즉 자주 점유냐 여부는 원칙적으로는 어떻다? 바로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그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근데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지금 갑도 을도 임대차가 있었는지 매매가 있었는지 양쪽 다 입증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이때는 뭐로? 자주 점유로 추정을 하게 된다. 자주 점유로 추정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인즉슨 그 권리자가 자주 점유였었음을 굳이 입증할 책임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대신 이제 무단 점유를 한 사실이 입증이 됐을 때는 자주 점유의 추정은 깨어지게 될 것이다. 큰 어려움이 없는 이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슈. 요 근래에 좀 엽기적인 것을 가지고 구성을 하는데요. 앞에서 선의의 점유는 어떻다? 선의의 점유는 추정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점유한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현재 X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야 돌려줘 라는 소유물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의뢰 점유는 당연히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하는 점유, 선의의 점유로 추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얘가 결국은 이제 소송에 져서 갑에게 어떻다? 이 점유물을 반환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이때 악의 점유가 될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악의 점유가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소재기 시때부터 어떻다? 악의 점유로 본다. 뭔 소리냐면 갑이 을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서 을이 맨정신이게 되면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심히 뚝 떼고 버티다가 나중에 소송에서 졌다! 라고 했을 때 이때는 판결문이 확정된 시기가 아니라 언제 소재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로 본다. 이런 게 어렵다니까요. 이게 깊이 있게 나오면 차라리 좋아. 근데 깊이 있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딱딱 끊어서 하나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까다로운 파트가 점유권. 다시 갑시다. 소재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로 본다. 외울 게 뭐라고 나중에 갈 때는 악의의 점유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소재기 시 때부터 악의의 점유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점유의 일반적인 모습.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제일 어려운 게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접 어떤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 그건 직접 점유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접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점유를 허락해준 사람이 갖게 되는 점유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간접 점유권. 그래서 아까 이런 예를 들었잖아요.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얘가 임차인이면 직접 점유권, 임대차를 허락했던 소유자가 간접 점유권. 이건 쉬워. 근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을이 병한테 자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병이 전차인이 되게 되면 병이 직접 점유하니까 얘는 직접 점유권. 이때 을도 갑도 어떻다? 간접 점유권을 취득한다. 이 개념을 최근 문제에서 구성을 했던 바가 있었고요. 자, 전 점유자의 점유와 자기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이때 그 하자도 어떻다? 승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점유는요, 소유의 의사라는 점유로 추정됩니다. 선이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하는 점유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평온 공연한 점유를 추정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 정도. 그 다음에 좀 어려웠던 거.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선의의 점유라고 할지라도, 자, 소가 제기돼서, 자, 소송에서 지게 되면 소 제기 시대부터 어떻다?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라고 하는 거. 요 정도가 점유권 일반. 두 번째 이슈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점유권은 물권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아주 무서운 권리예요. 물권이니까. 그런데 이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이 사람의 점유권을 침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점유물을 훔쳐간다라고 하면 어떻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하나가 될 테고 두 번째 자신의 점유를 제3자가 방해한다. 그러면 방해 배제 청권 또는 방해 제거 청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세 번째 이슈가 되는 게 뭐라고요?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방해 예방 청구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제목만 외우시는 거예요. 나중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 얘기할 때도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등을 어떻다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잡게 돼요. 그래서 요건 최근에 요거 하나 이슈가 됐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 자세히 한 번 더 교재 가지고 살펴볼 텐데. 자, 볼까요?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갑 소유의 X 물건을 을이라는 사람이 훔쳤습니다. 을이 훔친 거야. 갑 소유의 X 물건을 을이 훔쳤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방에다 고의 가서 간직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을은 도둑놈이기에 앞서서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을은 점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친구 사이인데 갑이 이 을 을의 집에 와서 보니까 내 물건 사라졌던 게 여기에 짱 박혀 있었네. 이런 도둑놈이 있나? 라고 해서 확 멱살을 잡으려다가 그냥 싸우지 말자라는 취지로 X 물건을 다시 들고 자기 집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을의 점유권을 어떻다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점유권도 뭐라고 했어? 물권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점유자는 누구에 대해서 자신의 물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을 행사한다는 게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되는 것이죠.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해서 이 도둑놈이 누구한테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내가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가 쥐물건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물건을 가지고 가져가 버렸다. 그럼 쥐물건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최소한 내가 가지고 있는 점유권 상태 자체를 어떻다? 침탈을 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누구한테? 갑한테 점유물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라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판사가 자 보는 거죠. 자 이제 과거 스토리 보는 거야. 이 물건이 원래 누구? X 갑의 물건이었습니까? 뭐 그렇다고 그래. 다쳐. 그래서 결국은 을이 자기 안방에다가 이 물건을 보유했으니까 점유권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갑이 자 을의 점유권을 침탈해서 물건을 훔쳐갔다, 물건을 가져갔다. 훔쳐갔다는 표현이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고, 그랬을 때 다른 건 다 떠나서 최소한 을의 점유권을 어떻다? 침해한 것이다. 그래 판사가 얘기한다고요. 자 그러면 갑은 을의 권리인 점유권을 침해했으니까 X 물건을 누구한테? 을에게 돌려줘라 라는 이런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이때 갑이 항변을 합니다. 판사님, 이 물건은 내 물건입니다. 소유권이 누구한테? 나한테 있는 겁니다. 이런 항변을 어떻다? 받아줘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런 항변을 받아줘 버리잖아요. 그러면 점유권이라는 권리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점유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라고 써요? 설령 정당한 권원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점유권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어떻다?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원의 판사는 설령 갑이라는 사람이 판사님 이건 어차피 내 물건 아닙니까? 내가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나한테 소유권 다시 넘어오게 돼 있는데 복잡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달라. 바로 나한테 저 아이의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기각을 해달라라고 했을 때 판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일단은 어떻다?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을 하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판사는 뭐라고 판시를 해야 돼? 자, 갑은 을의 점유권을 침탈했으니까 을의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에 따라서 갑은 을에게 점유물을 반환해라라는 판결을 내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굳이 갑이 이 물건을 찾아오고 싶으면 뭘 해야 된다고요?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사가 자 이거 갑 거니까 을은 돌려줘라 라는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문에 근거해서 소유물을 찾는 건 별개의 문제로 직접 본권에 관한 이유로는 다 재판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더럽게 짜증나는 파트야. 그래서 이게 28인가 29에 답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명제 하나. 대신 이제
이 디테일한 내용은 지금 따져 물으실 건 없고요. 앞으로도 거의 따져 물으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자,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점유권은 뭐가 된다? 물권이 되게 된다. 그럼 물권에 침탈이 있으면 물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물권적 청구권이고, 점유권이 침탈당하게 되면 뭐야? 점유물에 관한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등은 누구에게? 점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뼈대에 잡고 들어가실 것, 이렇게 해서 점유권이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서 최근에 유일하게 출제 쟁점을 삼았던 것은 사실은 요거 하나, 점유권이 기인한 소유에 대해서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개념을 보셨고요. 자, 대신 이제 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요, 나중에 어디에서 문제가 되냐면 유치권이라는 개념에서 문제가 되게 됩니다. 유치권은요, 앞에서 물권 얘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등기를 통해 성립하는 권리가 아니라 점유라는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성립하는 권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키를 불법 복제해서 가져가거나 건물의 점유를 침탈했을 때 이 사람 뭐라고요? 점유권, 자, 유치권자에게도 뭐가 있으니까?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는 상태니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통해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치권 할 때 한번 써먹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뭐도 가지고 있다? 점유권도 가지고 있다.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당한 권원에 의해 성립한 권리인 지상권도 가지고 있고 만약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도 가지고 있다.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전세권도 가지고 있고 뭐도 가지고 있다? 점유권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내용들 조금 문제가 난이도 있을 때 나오는 영역들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개념 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 주제,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거의 한 문제 구성하는 영역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는 주제가 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셔야 되는데 이거 보고 나서도 계속 기계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거의 얘는 한 문제 구성되는 케이스예요. 해서 일단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두 가지 관점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나가요, 점유물이 현존한 경우라고 하는 거, 또 하나가 점유물이 멸실된 경우,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스토리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제목들 보겠습니다. 과실수취권이라고 하는 거, 비용 상환 청구권, 나중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가 나오는데, 자, 먼저 경우를 써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용어부터 선의의 점유자, 악의의 점유자라고 하는 거. 선의의 점유자는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서 하는 점유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바로 선의의 점유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악의 점유자는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채 하는 점유를 가리켜서 악의의 점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제일 먼저 과실 수취권에서 문장부터 한번 볼까요? 선의의 점유자, 그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실 수취권은 선의의 점유자에게는 인정이 되고요. 악의의 점유자에게는 과실 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해서 가볼까요? 가히 간단한 그림이 이런 식이야.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과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사안이 좀 특수한 경우인데요. 먼저 을에게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 대금은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했던 사안입니다. 자, 그런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갑이 계약을 해제권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갑은 을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소위 해제라는 것의 법률 관계가 되게 됩니다. 다시요. 자,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먼저 등기를 넘겨주고 한 달 후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등기 넘겨주고 나서 한 달 후에. 그런데 자, 한 달 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갑은 어떻다? 을에 대해서 해제 의사 표시를 하게 된다. 해제 의사 표시를 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자, 구제에서 가면 이런 식이죠. 지금 등기가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자, 계약이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잘 사항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는 편지를 보냈는데 도달했습니다. 근데 을은 날짜를 대금 지급 날짜를 잘 모르고 있어서 깜빡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한 보름 더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서 편지가 등기 우편이 도달까지 했어. 근데 다른 우편이랑 섞여 있어갖고 미처 을이 몰랐어. 그럼 이제 한 보름 더 썼다 하십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다? 선의의 점유자가 되게 됩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15일 썼다. 그 부분, 건물의 사용 이익 이런 부분은 과실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토해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논리 구조가 선의의 점유자는 어떻다? 과실수취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가 좀 어려워서 하는 제가 특수한 그림을 설명을 하는데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과수원이라고 하는 것을 X과수원을 을에게 자 매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먼저 이제 점유를 이전받고요. 등기는 먼저 넘어가되 자, 지금 대금은 한 달 후에 지급을 하기로 한 사안이다 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네요. 그럼 이제 갑은 을에게 해제권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편지를 받은 상태인데 을은 자, 지금 이 해제권 행사가 된 시점에 이 내막을 모르고 제주도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중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되게 될 텐데 가족들한테 전화해 보니까 가족들이 뭐라고 이게 해제 의사 표시가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을은 알고 있는 거죠. 악의의 점유자입니다. 악의의 점유자는 기본적으로 과실수권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다는 거죠. 이 을이라는 사람이 제주도 여행 갔다 온 2박 3일 사이에 갑자기 이 과수원에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과일이 다 떨어지고 쌩 난리가 났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 대해서 자, 악의의 점유자니까 과실을 다 토해내야 되는 거냐,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법에서는 이것만 나와요. 악의의 점유자가 자기의 잘못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이때는 어떻다?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명제가 있게 됩니다. 원래 중간에 있는 명제가 뭐냐면 악의의 점유자 어떻다? 과실 수익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이익을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 얘기 생략해버리고요.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어떻다?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굳이 예를 들면은 해제 의사 표시가 도달되고 얘가 어디에 있었어? 제주도에서 이틀 후에 도착하고 보니까 태풍으로 과일이 다 떨어졌다고 했을 때 과수는 원래 주인 갑한테 그 과일값을 물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 시험 문제 답이 되는 건 뭐라고요? 악의의 점유자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어떻다?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뭐라고요? 악의의 점유자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이제 악의의 점유자 얘를 이제 무조건 다 어떻다?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으로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다?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해서 하나만 정확히 외우는 거예요. 악의의 점유자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 여기서 첫 번째 출제 이슈는 이하이, 두 번째 출제 이슈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자, 비용 상환 청구권은 두 가지예요. 필요비 상환 청구하고요. 유익비 상환 청구. 이게 이제 임대차 할 때도 필요하고 나중에 지상권
전세권 할 때도 중간에 유익비 상환 청구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개념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갑 소유의 X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먼저 등기 넘겨받고 또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이 해제가 됐다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 형광등 몇 개를 갈아 끼웠다라고 했을 때 이걸 뭐라고 한다? 필요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하나 더 유익비 상환 청구라고 하는 것은 물세는 지붕을 수리를 했을 때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까 뭐라고 한다? 유익비 상환 청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이제 점유자 가고서 선의 점유자, 악의 점유자 불문하고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게 되는데 이제 두 번째 암기하실 항목 선의 점유자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해서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는 하지 못한다. 왜 이렇게 뭐라고요?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 뭔 소리냐면 이 사람이 아까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을 가지게 된다. 해제가 되고 나서 이 X 건물을 계속 사용 수익한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바로 아까 선의 점유자 과실 수취권을 갖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대신 형광등 몇 개 갈아 끼운 비용은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해서 자, 선의의 점유자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게 두 번째 암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익비 상환 청구. 이 유익비 상환 청구라는 개념은 저렇게 가는 거죠. 자, 물세는 지붕을 수리했다. 이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X 건물에 대해서 물세는 지붕을 수리를 했다라고 했을 때, 자, 지붕 수리 비용 돌려달라고 하는 거, 이게 유익비 상환 청구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포인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유익비 상환 청구의 논리적 근거는 뭐냐면,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외우셔야 돼.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뭔 소리냐면 지금 물세는 지붕을 수리를 해서 지금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자, 지붕 수리한 효과가 튼튼하다. 1,000만 원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때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시험 문제 구성을 어떻게 되느냐?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틀렸고요.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요렇게 갑니다.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요렇게 그림을 잡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자,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라는 명제 나와 있죠?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어디에 대해서?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라고 할게요. 시험에 나올 때 뭐라고요? 바로 필요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틀렸고요.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 갑소유 X 건물에 대해서 아까 을이 먼저 등기 넘겨받아서 이용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붕에 물이 새네라고 해서 1,000만 원 들여서 유익비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게 되면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거. 자, 갑이 얘기하기를 을한테 내가 1,000만 원 주겠다. 1,000만 원 주는데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원한테 요구를 합니다. 내가 요거 목적물 반환 받아갖고 월세 100만 원씩 받으면은 10개월이면 다 돌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나한테 목적물을 반환해 달라라고 법원에 청구를 했을 때
법원에서는 어떻다고요?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허용해 줄 수 있다. 틀리게 구성할 때는 필요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트릭을 쓰게 됩니다. 이게 지금 비용 상환 청구 세 가지죠. 자, 선의 점유자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는 하지 못한다. 두 번째,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세 번째 이슈 뭐라고요?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슈로 잡아내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개념 세 가지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다시 자, 선의점이자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자,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것을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필요비 상환 청구에서 틀리게 뽑아주고요. 마지막, 자,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다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이걸 필요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말장난 하나 낸다고요. 이건 깊이 내는 게 아니라 마지막 주제예요. 점유물이 멸실돼 버렸습니다. 이때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는 거 선의의 자주 점유자. 뭔 소리야? 갑소유의 X 건물에 대해서 을이 지금 이제 매매 계약을 통해서 등기 넘겨받고 대금 지급하기 전에 먼저 등기를 넘겨받고 사용을 하고 있던 중입니다. 그런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갑이 계약을 해제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을이라는 사람은 갑에게 어떻다? 목적물을 반환을 해야 될 겁니다. 반환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날 갑자기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건물이 홀라당 타버렸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선의의 자주 점유자. 외울 게 뭐라고요? 선의의 자주 점유자만 어떻다? 현존 이익 한도. 그러면 악의의 자주자, 선의의 타주 점유자라든가 악의의 점유자 등은 모두 어떻다? 손해선불을 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이 파트는 의미 새기지 마시고요. 단순하게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게 뭐가 된다? 선의의 자주 점유자. 직권하고 믿고 있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없다는 사실 모른 채서 그 건물을 청소하다가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홀라당 타버렸다. 그러면 탈탈 털어서 주면 된다. 이게 바로 현존 이익 한도. 여기서는 디테일에 가면 안 되고요. 현존 이익이라는 딱 한 가지 선의의 자주 점유자만 어떻다?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쟁점들이요. 한 4개 나오네, 5개 나오네. 첫 번째, 악의 점유자 과실 없이 과실을 수주하지 못했을 때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선의의 점유자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 할 수 없다. 세 번째,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네 번째 이슈가 되는 게 뭐라고요?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는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다섯 번째, 현존 이익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되는 게 뭐라고요? 선의의 자주 점유자. 이 정도 한 5개 정도 되는 쟁점을 갖고 끊임없이 계속 베베 꼬면서 출제를 한 얘기 점유권에 관한 주제가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점유권 지문하고 같이 나머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